이제 13번부터 한번 가보죠. 13번은 정답률이 62%가 나왔네요. 13번 정답률이 100% 나올 줄 알았는데 100%가 안 됐네요. 예? 오전에 그 이론 강의할 때 했던 문제잖아요. 과세 관청의 결정이면 보통 징수 세목이고 보통 징수 세목이고 이 중에서 지방세를 골라라 그랬잖아요. 자, 지방세를 골라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탈락. 자, 지방세 중에서 보통 징수가 원칙인 것은 재산세. 그러면 3번.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정답을 자, 어디다가 하신 분 있는 13번에 지금 하신 분 1번에 하신 분하고 4번에 하신 분이 4번에 하신 분은 꽤나 있어요. 지금도 지방세를 안 본 거예요. 지방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오늘부터 지방세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이건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국세 지방세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요거 구분하고 그중에서 보통 징수가 원칙인 거 골라라. 그럼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는 재산세 하나.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많이 틀리셔요. 이게. 자, 14번. 14번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이제 또 무슨 세를 골라라. 지방세. 여기도 지방세. 그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탈락. 이 중에서 신고에 의했으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러면 기억, 니은. 봐요. 그러면 14번도 정답률이 76%밖에 안 나왔어요. 100% 안 나왔어요. 이게 100%가 아니라는 것은 국세 지방세를 골라라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해서 다 신고 납부 여기도 골라 다 골라. 그런데 원칙이라 했으니 너만 아니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요. 그러니까 넌 3번이요. 그리고 14번에 3번 하신 분 5분이나 있어. 이렇게 푸신 분. 그러니까 이 5분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결과가 딱 나오거든요. 누구가 여기 찍었다고. 근데 그 말은 차마 못 해줘. 누구가 찍었다고. 예? 참이에요. 이걸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국세냐 지방세냐 물어보면 지방세니까 국세는 X 그거 넣으면 답이 당연히 보이는 거죠. 이게 지문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쉬울수록 함정이 있어. 쉬운 문제일수록 함정이 있다는 거. 그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문제 15번. 납세의무 확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이거 다 풀 수 있잖아요. 정부 부과 제도는 국세, 과세 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1차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봐요. 정부 부과 제도는 국세, 과세 표준과 세금을 정부가 결정할 때가 아닌 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때 1차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할 때는 1차적이라는 건 선택인가요? 선택. 왜? 정부 부과 제도 중에서 정부가 결정할 때 정부 부과니까 요게 원칙. 자, 원칙이면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종부세 같은 경우 내가 신고해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신고 의무를 이행할 때는 1차다 2차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봐요. 약간만 지문을 풀어버리니까 와 저렇게 내면 우리가 어떻게 풀라고 그래요.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신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신고 납부 제도에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그렇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번 맞았네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부 부과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세목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배운 적이 없죠? 자,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를 알고 있는가?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부과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도 최종 세금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정부에게 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도 정부 부과제도예요. 이거는 부동산 학개론 때문에 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신고 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소득세다. 됐죠? 소득세. 그다음에 국세의 수정 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수정 신고는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증액이다, 감액이다. 증액. 자,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여기를 감액이라고 내버려요. 수정 신고는 증액, 증가시키는 거. 증액하여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오, 있다. 이제 찾았어요. 필요 없는 거 다 제껴버리고 수정 신고는 증액하여 확정 효력이 있다. 다. 수정 신고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다 찾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 봐요. 근데 1번에도 하지 않고 15번 문제에서 정답을 2번하고 3번에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3번에 하신 분들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거 신고 납부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가 신고를 해. 내가 신고를 해. 신고하되 최종 세금의 결정은 정부가 해. 그러니까 원칙이 신고 납부가 아니에요. 신고 납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상속을 받았어요. 이걸 증여받았어요. 받은 게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세금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정부가.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납부 제도다. 정부 부과 제도다. 정부 부과 제도예요. 요거는 부동산 학교를 1차 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16번은 이제 정답률이 90%가 나왔어요. 와, 이렇게 가불러 냈는데도 90%가 나왔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다 제끼고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틀린 걸 찾아라. 취득세, 납세무의 확정은 그래서 확정을 물어봤네. 확정은 뭐 할 때? 확정은 신고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취득세 확정은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확정은. 종합소득세니까 너는 뭐 할 때? 소득세. 그냥 종합을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돼. 양도소득세는 뭐 할 때? 신고할 때. 됐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가 신고하는 때 내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안 된다? 된다. 확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재산세는 언제 확정이 돼요? 그럼 재산세는 결정할 때.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것만 딱 읽어버리니까 재산세는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확정은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정에 의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이다, 결정에 의하여 확정이다. 신고. 자,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고할 때.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니까 답은 5번이 틀렸던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아무리 막 중간에다 뭐 이상한 말을 써놔도 안 보고 풀면 필요한 것만 잡고 풀면 이렇게 정답률이 90%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중에서 1번하고 2번에다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1번, 2번 보여드릴게요. 증여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면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는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죠. 그런데 확정을 물어봤으니까 취득세는 무엇 하면서 확정이다? 신고할 때. 이걸 뭘 착각했냐면 성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러면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계약일인데 그걸 생각해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봤으니까요. 물어보는 거 확정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확정은 신고할 때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세 확정도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내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그 종합소득세의 확정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된다? 신고. 앞에 있는 거 필요도 없는 지문이에요. 필요 없는 지문을 막 길게만 써놓은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거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쓰느라고. 필요 없는 거 막 쓰느라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그 출제위원들이 있어. 그분들이 저런 형태로 막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애매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꾸며. 그럼 이렇게 꾸미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변형시켜서 만들어요. 이런 형태로. 그럼 이 문제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17번 문제로 가보죠. 17번은 정답률이 76%가 정답률이 나왔는데 이제 가산세에 대한 문제예요. 자, 가산세 나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자, 본래 세금을 감면할 때 지방세, 본래 세금을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세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틀렸네. 바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옳은 거. 자, 두 번째, 사기. 그러면 중간 읽지 마세요. 사기 그러면 몇 프로? 40%. 끝. 사기 40%. 자, 소송 중에 과소신고 하더라도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가산세 물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자, 법 해석을 내가 못하니까 정부에게 물어봤어. 정부에게 질의해가지고 해신을 받았어. 정부한테 해신을 받고 내가 그대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처리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 이후 다른 과세 처분하는 경우, 그럼 여기서 다른 과세 처분은 내가 다른 과세 처분인가 정부가 다른 과세 처분인가? 정부가 자기들이 답변한 것과 똑같이 과세했다, 다르게 과세했다? 다르게. 그러면 다르게 내가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해.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때리기는 안 할게요. 뭔 안 물리겠다는 얘기인가? 가산세는 안 물릴게요. 자, 다른 과세표현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네, 4번 맞았어요. 자, 5번.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가로를 보니까 부정한 행위는 아니에요. 부정한 행위 아니라 무신고니까 몇 프로? 20%. 저 10%가 아니라 20%. 그럼 정답은 4번이었죠.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18번은 정답률이 57%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는. 자, 기한 후 신고를 지금 잘 모르신 분이 있어. 자, 기한 후 신고는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내가 제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정해진 날짜를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것은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1번. 자, 두 번째.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과 동시에 그 세금을 납부하여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은 확정된다, 안 된다? 자, 알았네요. 확정이 안 됐는데 세금 낼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잖아요. 이거 틀리신 분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확정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세금을 내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한 후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해서 몇 개월 뒤에 확정해서 나한테 보내준다.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틀리시면 진짜로 억울한 거예요. 실제 본시험이었다 하면 이거는 집에 들어와서요, 저녁에 남들 다 가족들 자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거 알았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일단은 무조건 내가 신고해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정이 안 되니까 내가 신고하면서 돈 낸다, 못 낸다?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만 가산세 경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신고만 해도 가산세 경감이 된다? 돈까지 내야 경감이 된다? 신고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제 3번.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몇 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하고 3개월 이내. 왜 갑자기 예? 아니, 되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되돌아갔어요. 예.
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하면 몇 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하겠는가? 3개월. 자, 이거 3개월.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를 해 주셔야 돼. 뭐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3개월 안에 정부가 결정 통지를 하면 그때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신고만 해도 가산세는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깎아준다.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자, 그 다음에 4번.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쭉 보니까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네.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 깎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이미 그거 알아버렸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이미 알아버렸어. 정부가 이미 세금이 얼마라는 거 이미 알고 지금 부과하려고 그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한 후 신고해도 가산세 경감 혜택 준다, 안 준다? 그건 안 주는 거예요. 이미 알아.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나도 이미 알아.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도 이미 안다고. 이미 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신고해도 가산세 경감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보낼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할 걸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말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제출했을 때는 가산세 경감 혜택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5번. 5번은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다. 그럼 1개월은 넘었지만 3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몇 프로 깎아준다? 30%. 30% 깎아준다. 됐죠? 여기는 왜 이 문제를 많이 틀리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 틀리는 이유는 지문이 길어서 그래요. 지문이 길어서 읽다가 짜증나서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면 찍을 때 언제나 찍을 때 5번 찍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지금 몇 번이었는가? 5번에 찍으신 분도 많고 5번에 4번, 5번 찍으신 분이 많아요. 읽다가 지문이 기니까 그냥 짜증나서 그냥 거기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한 후 신고에서는 정답으로 나오는 거 딱 2가지. 자, 기한 후 신고는 확정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거 첫 번째 하나. 첫 번째, 기한 후 신고는 확정 효력이 없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은 돈까지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딱 2가지. 그 다음에 만약 혹시라도 문제를 내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정부는 몇 개월 안에 결정 통지한다? 3개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기한 후 신고는 그걸로 끝. 그 정도면 충분히 기한 후 신고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이제 19번. 이건 정답률이 86%가 나왔어. 오, 엄청 나왔네요. 소멸 사유. 소멸되는 건 몇 개인가? 자, 납부, 충당, 부가, 취소는 소멸됐다, 안 됐다? 됐다. 오, 됐죠. 소멸됐죠.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멸됐다. 합병은 소멸 안 됐다. 자,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됐다.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면 소멸 안 됐다. 아, 이것도 교재에 있었던 문제네. 그럼 답은 3개. 그래서 잘 풀으셨네요. 오늘 끝날 때쯤 해서 풀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 20번.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기도 정답률은 86%가 나왔어요. 다 풀었어요. 사기 치면 10년. 10년 틀렸어. 여기 탈락. 두 번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7년. 과소 신고했을 때는 5년. 과오 5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7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 있으면 10년. 그럼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틀려버리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요건 연습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아예 신고 안 하고 신고 안 했다. 그럼 무조건 신고 안 하면 우리 집에다 서류 나누지 말고 땅속에 파 묻어버렸다. 내가 파 묻었으니까 정부는 그걸 땅속에 뭐 하기 전에 찾는다. 묻히기 전에 찾는다. 그럼 묻힌 거는 7년. 그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안 틀리고 맞출 수 있어요. 자, 21번. 21번은 정답률이 62%밖에 안 나왔어요. 제척기간 오른 거. 자, 됐네요. 여기도 보니까 사기는 10년. 똑같네요. 10년. 자, 판결 나오면 무조건 1년. 2년이 아니라 1년. 아주 단순한 문제들이네요. 그 다음에 또 판결, 확정 판결 됐으니까 여기도
1년.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단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의 기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이 고지서가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됐는지 뒤에서 확인한다 안 한다? 한다. 몇 년? 5년. 그럼 언제부터 5년?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5년간 조사하겠습니다. 요건 놓치면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지문. 나올 때마다 이게 함정으로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5번은 이제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이제 이건 올해 시험에 나올 지문이라 했죠. 신고 납부 세목의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 가는데 여기에 중간 내납이나 예정 신고나 수정 신고는 신고 기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포함하지 않는다. 요 단서 조항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단서 조항. 그래서 요 4번하고 5번 지문은 진짜로 주의하셔야 돼요. 4번, 5번 지문은. 4번, 5번 안 틀리도록 계속 반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22번. 22번은 정답률이 무려 100%. 봐요.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봐요. 5억 이상의 국세. 5억이 넘었으니까 몇 년? 10년. 자, 1번은 탈락. 그럼 1번 틀렸네요, 바로. 그 다음에 5억 미만. 5억이 미만이면 5년. 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에 대해서는 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라고 했으니까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는가요? 내가 신고를 했는가요? 내가 신고했죠. 그러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신고했는가?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는가?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죠.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자,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으면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 그다음에 중단의 사유로 소멸시효는 중단됐네. 중단이라는 것은 가다가 멈추면 중단하면 멈췄다 간다, 새로 간다. 새로. 요 납부 기한이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 기한이 지난 때 요 새로 진행합니다. 새로 진행합니다. 이게 중단이에요. 중단이라는 것은 새롭게 갑니다. 정지는 나머지만 갑니다. 정지는 가다가 멈췄다가 나머지 시간만 갑니다. 앞에 건 인정하고 나머지 가는 건 정지.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것은 중단. 자, 23번. 23번은 정답률이 무려 48%로 떨어졌어 또. 100%에서 이렇게 떨어져 또. 자, 이렇게 내용을 똑같은 내용인데 박스로 바꾸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는 이렇게 박스로 나와. 그럼 박스로 나올 때는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시효는 교부청구. 교부청구는 중단이다, 정지다. 자, 뒤가 기간이 안 붙었으니까 중단된다. 오, 맞았네, 기억은. 자, 새로운 고지서. 자, 납세 고지서, 교부청구, 압류, 독촉 이것들은 중단. 뒤에가 기간, 무슨 기간, 무슨 기간, 기간자 들어간 것은 정지. 자, 납세 고지. 납세 고지는 중단이다, 정지다. 새로운 고지서. 중단.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중단, 새로 진행한다. 됐죠? 중단됐으니까 새로운 고지서가 집에 날라오면 옛날 고지서는 중단이 되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자, 소멸시효.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유예 기간에는 기간이면 중단이다, 정지다. 정지. 자, 정지는 가다가 정지 그러면 진행하면 안 된다. 진행하면 안 된다. 정지하라고 했으니까 멈춰줘. 아니, 앞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가 빨간불이 팍 켜지면 빨간불 켜지면 가야 된가? 정지해야 된가? 정지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군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병으로 근무를 쓰고 있어. 깜깜한데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와. 그럼 제가 뭐라 한가요? 중단 그런가요? 정지 그런가요? 정지 그러죠. 근데 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쏴버리죠. 멈추라겠는데 안 멈추고 진행하면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징수유예 기간에는 중단해라 정지해라. 정지 기간이니까 정지라는 것은 움직여라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멈춰라. 근데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디귿은 탈락. 자 디귿 들어간 거 탈락. 디귿 들어간 거 탈락. 그럼 답은 2번. 자 니을번은 자 여기도 기간이네요. 요 기간은 정지. 자 정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세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 한다는 이야기인가? 정지. 맞았네.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야 이거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렵네 그래요. 느낄 때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 무지 쉽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문제 24번은 또 정답률이 52%예요. 자, 소멸시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기간 돌아왔죠.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진행되지 않는다는 정지. 맞았네 이거. 자, 그다음에 최고는 중단이다 정지다. 중단됐죠. 중단됐으니까 새로 진행한다. 맞았죠? 그다음에 체납처분 유예 기간이니까 정지. 진행되지 아니한다.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정지. 자, 4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5번. 제척기간 우리가 배웠죠?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시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자, 5번 맞았네요.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4번이겠죠. 4번 가보죠 이제. 4번은 채권자 소송 제기. 그럼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했어. 우리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기라 반대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그 소송이 기각이 됐어. 그러면 정부가 이겼다 졌다. 정부가 소송을 걸었는데 정부가 졌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졌으니까 이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의 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 무효다. 효력이 없죠. 그럼 틀렸죠. 기각이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 소송 걸었다가 기각이나 취소나 각하가 되면 그 소송 자체는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니까 정지가 되지 않는다. 효력은 없다. 기각돼 버리면 시효의 중단의 정지의 효력은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찾아보시면 어디가 한기퉁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있어요. 나중에. 자,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 25번 마지막 문제는 정답률이 24%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많이 틀리시는 게요. 성립, 확정, 소멸을 3개를 묶어서 문제를 내니까 이제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어.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하며 이걸 압류를 해야 된가? 풀어줘야 된가? 풀어줘야죠. 자, 풀어줬어. 압류를 즉시 해제했어. 해제했으니까 중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 사유가 아니라냐. 풀어줘 버렸으니까. 그러면 1번에다 찍으면 안 되겠죠? 근데 1번에다 찍으신 분이 지금 10분이나 찍었네. 분명히 이거 개정돼가지고 시험에 나온다고까지 말했잖아요. 올해 개정됐으니까 압류 금지 재산을 즉시 압류해서 풀어줬을 때는 이건 중단 사유가 아니다. 중단 사유가 아니니까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됐죠? 두 번째.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거 해결했네. 소멸시효는 납부 고지와 독촉과 교부 청구와 압류에 의해서 정지된다, 중단된다. 중단. 정지 사유가 아니라 중단의 사유입니다. 중단 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3번이었네요.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중단하고 정지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면 이렇게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4번. 주된 납세의무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납세의무가 지금 살아있다? 끝났다. 납세의무가 소멸됐으니까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소멸됐으니까 내 다음에 뒤에 사람도 내 세금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해도 세금의 확정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다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로 이렇게 세 개로 묶었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조금 쉬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고 지문 시간이 이제 막 급하고 풀다 보니까 이걸 마지막에 찍은 거예요. 너무 급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 그럼 이제 저희가 단원별 모의고사는 단모는 메가랜드에서 단원별 모의고사는 5월달, 6월달에 저희가 진행하는데 만약에 이제 학원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이제 전체를 다 신청하면 일부씩 깎아줘요. 자, 이걸 일부 깎아주는데 어떻게 깎아주냐면 이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할인율이 좀 더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3개를 선택하시면 5% 할인해주고 4개 선택하시면 10% 할인해주고 5개 선택하셔서 5개 이상이면 다 하면 15%까지 할인해주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여기 학원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메가랜드 본사에서 이제 전체 이렇게 단원별 모의고사를 이제 내가 어떤 선생님 거 선택해서 들으실 때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 들으시면 그 할인폭이 많으니까 스스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이번에 1차만 할란다. 아니다. 나는 1, 2차 다 할란다. 아니다. 나는 1차 중에서도 학개론만 해보고 싶다. 그럼 학개론만 하는데 학개론도 선생님이 2분이니까 학개론 선생님 2분 걸 다 해보고 싶다. 아니다. 나는 민법을 할란다. 저희 메가랜드 민법은 4분이 있으니까 나는 민법 4분 선생님 걸 다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과목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선생님별로 선택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어떤 걸. 근데 학원에서는 선생님별로 선택할 수 있는가요? 안 돼요. 학원은 1차 하든 2차 하든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패키지로 하는 게 아마 더 할인 혜택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요 분이에요. 자, 이분의 말을 제가 따왔어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문제를 출제했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풀 수 없는 문제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풀 수도 없는 문제를 출제하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그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더 나오고 적게 나온 것 뿐이지 실제로는 누구든지 다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영 문제 같은 게 단원별 문제는 그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적이 올라가.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내가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답을 맞춰보면 이거 뭐야 이거? 왜 틀렸어? 왜 답이 틀렸을게? 답이 틀렸겠지 막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용 정리를 어디를 잘못했는가를 꼭 체크했다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시면서 내가 틀렸던 지문을 지워버리지 마시고 틀린 지문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복습할 때 계속 그거 확인하세요. 잘못 풀었던 것은 내 나름대로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걸 그다 해석을 다르세요. 이거는 내 생각이 틀렸다. 이거는 이게 올바른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요게 나오면 이제 절대 안 틀려야지. 그리고 그 지문을 계속 익혀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할 때마다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모의고사를 딱 보는 순간 이제는 점수가 안정적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단모가 끝나면 아마 거의 성적은 60에서 70점 이상씩은 다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나오면 이번에 합격하겠네 이렇게 자신감이 들어요. 이거 해보시면. 다 해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모 체험을 해봤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날 무슨 과목인가요? 학개론부터 30문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30문제가 25문제인가 막 될 건데 25문제요. 거기는 이제 왜 25문제냐면 해설이 좀 많아서 그래요. 해설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25문제씩 진행하는데 그 문제 풀고 해설 꼭 듣고 틀린 거 있으면 다시 복습하시고 이 과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네요. 자,
오늘 체험 학습은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